예, 그럼 이제 좀 아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샤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샤드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쪼갤 때 어떤 기준으로 쪼갤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정말 뭐 샤드에 대한 성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서 포맷으로 한번 보면요, 언더바 아이디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언더바 아이디라는 거는 그 몽고DB에서 데이터를 이제 넣었을 때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자동으로 몽고DB가 생성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 아이디가 이렇게 좀 데이터를 쪼개기 적합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샤드 키로 이제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 타임 스탬프, 뭐 이제 생성 일자 같은 걸로 이제 샤드 키를 걸게 되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냐면, 언더바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값이거든요. 이제 몽고DB에서 언더바 아이디를 생성을 할 때는 보통 뭐 머신 아이디, 프로세스 아이디, 타임 스탬프 이런 걸 조합을 해서 언더바 아이디를 만들게 되는데요. 타임 스탬프는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샤드 A, B, C에서 예를 들어서 샤드 C에 가장 최신 데이터가 있었다고 하면요, 이 타임 스탬프는 이제 가장 점점 그 최신에서 이제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쓰기가 계속 일로만 몰려듭니다. 그래서 전혀 부하 분산이 되지 않아요. 얘네들은 펑펑 놀고 있는데 샤드 C만 무지하게 바빠요. 아,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 이제 샤드 C가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야, 언더바 아이디 말고 그러면 얘 타입은 어떠냐? 이제 문서 타입을 가지고 좀 나눠보자. 그래서 뭐 엑셀은 야 샤드 A로 가, 뭐 아니면 뭐 PPT는 너는 샤드 B야, 워드 파일은 너 C로 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문제점은 뭐냐면 이 타입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뭔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개수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카디널리티라고 하잖아요. 이 카디널리티가 작으면 뭐 이렇게 몇 번 나누다 보면 이제 끝납니다. 뭐 타입이라는 게 뭐 그렇게 많은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타입이 예를 들어서 4개의 타입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는데, 그러면 우리는 서버 4개 이상 증설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네, 뭐 그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키를 선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 몽고DB에서는 이제 지역성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몽고DB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파일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지만, 뭔가 쿼리가 날라왔을 때 몽고 이제 DB 프로세스가 이제 파일을 뒤지죠. 파일을 뒤져가지고 그 결과값을 애플리케이션에 던지기 전에 메모리에 이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뭔가 몽고DB에 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뭐 쓰기 작업이 일어나든지, 그런 모든 작업에 대한 데이터가 메모리에 이제 일종의 캐싱이 돼 있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 뭐 어떤 MD5 해시 값을 이제 문서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문서 값으로 가지고 뭔가 분산을 하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랜덤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서버에 굉장히 잘 분산이 되겠죠. 아주 그냥 쓰기 분산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사용자 가지고 이제 질의를 하는 게 많겠죠. 사용자가 로그인하면 그 사람이 올린 문서의 리스트를 쭉 가져온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업무 패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유저네임으로 이제 질의를 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모든 서버에 다 질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컴피그 서버에는 이 MD5 해시값만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읽기 부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인덱스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스킵하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 이것저것 따져봤더니 오케이, 야 자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뭔가 사용 조회를 할 때 유저네임으로 많이 하니까 야 다 필요 없고 유저네임으로 하자. 상당히 좋은 선택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자 유저네임으로 하게 되면 이제 뭐 유저네임이 에봇이든 프레드든 뭐 피터든 그 이름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샤드에 잘 분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유저네임이 에봇이라는 놈의 그 데이터를 찾으려고 할 때 에봇과 관련된 데이터는 샤드 A에 있으니까 그런 어떤 지역성이 로컬리티가 굉장히 좋아진다고도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헬리라는 데이터가 굉장한 헤비 유저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막 여기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이 헬리가 올린 데이터가 속한 그 청크의 크기가 점점 늘어나겠죠. 이제 점점 늘어나서 분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다 헬리예요, 유저네임이. 분할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청크의 크기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몽고S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쪼개려고 해서 쪼개지지가 않죠. 그리고 뭐 이동을 하려고 해도 일정 크기가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몽고S가 포기해버려요. 야, 너는 너무 뚱뚱해서 너 무거워서 못 옮기겠다. 너 그냥 네 서버에 있어.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어떤 뭐 여러분들이 몽고DB 교육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자료를 찾아보시거나 하시면 샤드키를 이제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이제 조합키를 이제 보통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유저네임과 뭐 언더바 아이디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그러니까 유저네임만으로는 안 되니까 언더바 아이디를 이용을 해서 샤드키를 잡게 되면 이 헬리라는 사람이 막 그 데이터를 올려도 이 언더바 아이디에 의해서 이제 쪼개질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어떤 이상적인 그런 샤드키를 잡을 수가 있고요. 이게 사실 근데 어떤 샤드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라라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이제 보통 뭐 아무래도 이제 몽고DB를 접하시는 분들이 샤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샤딩 저희가 예전에 뭐 토론회도 했었는데 뭐 샤드키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 패턴에 따라서 어떤 쿼리가 이제 제대로 잘 날라오는지 또 어떤 키를 썼을 때 그런 이제 데이터가 잘게 쪼개질 수 있고 뭐 분할될 수 없는 청크가 생기지 않을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업무를 이제 파악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이런 패턴들을 찾아내시는 게 이제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샤드키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요. 맨 처음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뭐 타임스탬프나 어떤 언더바 아이디라든지 뭐 이런 자동으로 이제 쭉 증가하는 값을 가지게 되면 이제 좀 쓰기 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 분산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를 잡아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MD5 같은 경우는 이제 참조 지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해 주셔야 되고, 청크가 분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아주 잘게 쪼개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필드나 혹은 이제 2개 이상의 필드를 잡아서, 예, 그렇게 이제 샤드 키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이제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뭐 샤드에서 이제 장애가 났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디플로이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예,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은 좀 제가 소개를 못 드릴 것 같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한 얘기가 뭐 제가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다 이미 그 몽고DB 대가들이 이제 책을 저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몽고DB 완기법 가이드라든지 몽고DB 인 액션, 뭐 몽고DB 활용 가이드,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주종련 대표님이 이제 저술하신 그런 몽고DB 정석이라는 책도 있고요. 네, 그런 어떤 책이나 그런 참고 자료,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김인범님이 소개해 주셨던 뭐 몽고DB 유니버시티라든지, 예, 그런 자료들을 좀 찾아보시면, 예, 궁금증을 해소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